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일제 식민지 부분 마지막 챕터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한번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식민사관부터 볼 거예요. 식민사관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일본 놈들의 역사 왜곡이에요. 일본 애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러면 판서로 가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의 역사를 편하게 수정한다라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율성론입니다. 야, 조선 애들아, 니들은 니들 스스로 단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다. 항상 타인, 남에 의해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비판을 하면 될까요? 자, 니들은 고려 시대 때는 중국 원나라, 조선 시대 때는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전한 게 아니다.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건 한글 봐라. 우리는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글자를 만들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이 했던 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가 정체성론. 그거 아니 조선 애들아, 너희들은 원시, 고대, 중세, 근대 단계로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니들이 조선일 때는 사실 고대였어.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함으로써 너희들은 럭키, 운이 좋게도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로 올 수가 있었다라는 멍말 같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비판하면 될까요? 일본 놈들아, 멍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들 조선통신사 어떻게 설명할 건데? 조선통신사 보냈을 때 니들 좋다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 그러면 그때 니들도 고대 영린이라고 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했던 멍말 같은 소리가 뭐냐? 바로 당파성론입니다. 야, 니들은 분열의 피가 흐르고 있다. 조선 애들아, 니들은 맨날 조선시대 때 봐라. 동서남북 노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나눠서 맨날 싸우지 않냐? 라고 깝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일본아,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전 세계를 봐라. 어떤 나라가 서로 안 쪼개지는데 니들도 쪼개졌잖아. 니들도 정치세력 쪼개져서 맨날 싸웠잖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까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 왜곡에 맞춰서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자, 사회경제사학자, 실증사학자들이 맞섰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단 먼저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뒤에 배우는 민족주의 사관,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이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사관을 좀 볼게요. 자, 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자인데요. 민족주의 사학자는 뭐냐면 민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록 저 일본 쪽발이 새끼들에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서 독립을 하고자 하였던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다라는 거.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학자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분이죠. 시험에는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실제로 인물 문제로 각각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은 일단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쓰세요. 이것 봐라. 우리가 저 일본 쪽발이 새끼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고대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나라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쓴 게 어떤 책이 있냐면 우리나라 고대사,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에는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우리 의열단대 기억나세요?
의열단 때 국민대표회의에서 김원봉 선생님을 만납니다. 원봉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이 글을 잘 쓰는 걸 알고 선생님, 저 원봉입니다 선생님. 우리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이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행동 강령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정신을 강조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무슨 정신이냐면 낭가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낭가사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가 콜라보된 낭가라는 정신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책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멘트가 있죠.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가 한자로 나예요. 나. 비아가 뭐냐면 내가 아닌 너.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라는 거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일단 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잖아요. 비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가 되는 거고 제가 비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역사란 아와 비아가 섞여가면서 묶이면서 만들어진다는 걸 말했던 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쓰세요. 앞을 통,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로 넘어가는 역사인 한국 통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아픈 역사, 우리가 그러한 일본의 지배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쓰세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를 흘렸던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기억나세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잠시나마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박은식 선생님이나 신채호 선생님이나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님은 낭가사상이라면 박은식 선생님은 혼을 강조합니다. 이거를 국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혼백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이 육신을 말해요. 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넋놓고 TV를 보고 있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야, 동신아, 정신 차려라. 넋 나갔니? 혼 나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저 일본 쪽발이 새끼들에게 육신, 백은 뺏겼지만 우리의 국혼, 우리의 혼을 잘 가지고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박은식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신채호 선생님의 업적 중에 몇 개를 제시문 박스에 던져놓고 조금 이따 또 사료를 볼 거예요. 사료를 던져놓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샤랑샤랑 꿀랑꿍 그래놓고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켜서 독립을 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조선상고사 독사실론 조선사 연구처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찾으면 정답. 낭가사상을 강조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박은식 선생님 또 몇 개 제시문 박스에 들어갔을 때 또 찾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둘을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두 개를 줘요. 신채호, 박은식.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 사학자였다.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켜서 독립을 하고자 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PPT로 갑니다. 가게 되면 여기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일깨워서 조국의 독립. 아픈 역사,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국혼. 그리고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여긴 빠졌지만 그 전에 독사실론. 그리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낭가사상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은식의 한국 통사입니다. 아플통,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했을 때 보통 역사책 이름을 같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고 박은식 선생님이구나, 신채호 선생님이구나 라는 거 보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학 운동인데 여기는 원래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최근에 15회차 문제 중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데 심화에서는 한 번씩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드리자면 이거예요. 민족주의 사관이 한 단계 더 약간 레벨업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스토리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자,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한데 좀 시간이 당연히 지났겠죠. 보시게 되면 정약용 선생님을 계기로 정약용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99주년이 된 걸 기념하는 이때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는 조성학 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때 여유당전서, 요게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또 실학이잖아요. 실학. 그러면서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의 정통체계 실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 민족주의 사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 때 실학이 유행했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땅, 우리나라의 풍경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인보 선생님이 조선사 연구,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님이 정인보 선생님이 조선의 얼을 강조하십니다. 이것도 정신이잖아요. 맞잖아요. 앞에 난가사상, 그 다음에 박은시 선생님의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의 조선의 얼입니다. 그 다음에 문일평 선생님의 조선심, 조선의 마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요건 조선학 운동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에 예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설명을 다 줘. 다산서고 99주년을 기념을 해서 여의도장사를 간행하면서 막 전개된 운동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학 운동이었다 찾으면 정답. 정인보가 조선의 얼을 강조했고 문일평이 조선심을 강조했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고 오답으로 민족주의 사학 앞에 봤던 이거는 조선학 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앞에 봤던 신채호 선생님이면 박은식은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식민사관 또 오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문제가 나올 때도 앞에 잠깐 언급했던 식민사관이 들어가면 오답이니까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입니다. 판수로 가볼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백남은 선생님이고요. 이 백남은 선생님이 사회경제사학자인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간단해요. 백남은 선생님 설명이 샤랑샤랑 꿀랑꿍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잡아 드릴 건데 일단 가볼게요. 백남은 선생님의 이 사회경제사학은 어떤 거냐면 마르크스, 맞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만드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물사관이 뭐냐면 이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 아니라 물질을 말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느 날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살게끔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이 뭐예요? 바로 컴퓨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컴퓨터잖아요. 우리는 컴퓨터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 물질을 가지고 역사의 발전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사건입니다. 백남은 선생님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분석했더니 대박! 뭐냐? 모든 전 세계를 봤더니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항상 발전해가는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있더라. 항상 일반적인 레파토리 패턴이 있더라는 걸 밝혀내요.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원시, 그리고 고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마지막에 근대의 단계로 나라가 발전하더라. 대박 사건.
우리나라도 여기 맞춰봤더니 똑같은 단계로 발전하더라. 예를 들면 원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같은 우갸갸갸. 그리고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중세는 고려시대. 그리고 근대는 조선시대더라. 라는 걸 밝혀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똑같은 레파토리 패턴으로 발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정답은 뭘까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아까 앞에서 잠깐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이 말대로 가면 우리는 일본이 주장했던 쓰레기 같은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을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조선아, 니들은 우리가 지배할 때 조선일 때 니들은 고대였어. 니들은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해줬기 때문에 럭키, 운이 좋게도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일본의 멍멍이 같은 뭐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일본의 정체 성론을 비판했던 게 백남훈 선생님의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리고 백남훈 선생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사회경제사학이니까 책 이름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간단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백남훈 선생님의 이 스토리 책이 그대로 들어가거나 다음 같은 주장을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은 일본의 정체 성론을 비판하였다. 또는 제시문 박스에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적용시켰고 그 다음에 세계사적 보편 발전원칙에 샤랑샤랑 꿀랑꿍 했을 때 일본의 정체 성론을 비판하였다. 찾으면 정답. PPT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적용했고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 그리고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고사회 경제사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정답은 일본의 정체 선언을 비판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책 이름 그대로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세계사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정체 선언을 비판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증사학입니다. 자, 실증사학은 시험에 아직까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답 선지로 항상 들어갈 거예요. 앞에 봤던 민족주의 사학이나 민족주의 사학에서 파생됐던 더 한 단계 더 진화를 했던 조선학 운동이나 아니면 사회경제사학의 오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판성합니다. 실증사학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사 공부랑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있는 거, 팩트, 증거를 대면서 역사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팩트, 예를 들면 이 실증사학자들에 따르면은 앞에 봤던 민족주의 사학자와 사회경제사학자를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훈 씨,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백남훈 씨. 아, 역사가 무슨 수학입니까? 아, 수학 공식입니까?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역사책, 실제로 있는 비석에 적힌 글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비판적,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내는 게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도 까요. 신채호 씨, 박은식 씨, 백남은 아까 지나갔고요, 맞죠? 신채호 씨, 박은식 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강조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역사는 있는 거 팩트, 실제로 있는 거 증거를 대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라는 게 바로 실증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겠어요. 진단학회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책을 하나 만듭니다. 진단학보라는 거를 발행했다라는 거. 그러면 진단학회, 진단학보, 팩트, 객관적인 철저한 문헌 고증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앞에 나왔던 것들의 오답이 되겠죠. 이거는 끝났습니다. PPT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 철저한 문헌 고증을 통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입니다. 오늘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정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역사 기록, 삼국유사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여기 랑케의 역사, 실증주의 강조하는 거고 내려가시면은 여기 진단학회, 진단학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민족주의 사학인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활동은 시험에 또 국어활동을 가지고 단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흥 지배를 하면서 당연히 한글을 제대로 못 가르치게끔 방해를 하겠죠. 거기에 맞서서 우리 글을 지키고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 벌어집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이었던 1907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건 딱 외우기 좋게 그럼 딱 1910년이었잖아요. 맞죠? 1907년에 우리는 주시경 선생님 최근에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한글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국문연구소에서 뭘 할까요? 우리나라 한글을 정리하고 뭐 철자법을 연구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1910년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연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금지가 되고 맥이 끊겨버려요.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숨 쉴 공간 자체를 안 줍니다. 아예 못 가르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쭈쭈 풀어주는 1920년대 문화 통치 때 와서 일본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또 탄압을 하니까 이게 문을 닫고요. 이 멤버가 그대로 여기 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시 다른 단체를 만듭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1930년대 와서 조선어를 연구한 걸 바탕으로 드디어 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어학회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이렇게 이걸 같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왜 여기서는 국문연구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문연구회, 국문학회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싫든 좋든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국문연구회, 국문학회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나라 나라의 글은 뭐예요? 일본어잖아요. 그러면 일본어 연구회, 일본어 학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선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이때는 나라를 뺏기기 전이니까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일제 식민지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오답선지에 국문연구소가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잖아요. 무조건 오답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조선어 연구회부터 한번 갈 건데 예전에 15회차 이전에는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학회 활동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각각 따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수능도 마찬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걸 그냥 묶어서 같이 봐버립니다. 같은 활동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어 연구회 멤버가 그냥 고스란히 다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조선어학회니까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똑같은 활동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혹시나 해서 구분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1920년대 만들어졌던 처음 만들어지니까 일단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 활동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이 뭘까요? 바로 10년 동안 맥이 끊겼기 때문에 대중화 운동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들이 1910년도에 태어났으면 10년이 지났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이게 바로 한글.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한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뭘 만드냐? 바로 지금의 한글의 날의 전신인 각야날을 만듭니다. 각야날. 자, 여러분들 11월 11일 날 뭘 먹어야 돼요? 빼빼로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빼빼로 안 좋아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빼빼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라는 게 있으니까 빼빼로를 먹고 빼빼로가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글, 아름다운 우리나라 글자, 각야날을 만들어서 널리 한글을 알리는 거예요. 대중화 운동이죠. 그 다음에 또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또 여기는 또 워낙 연령층이 다양하긴 하지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어쨌든 저보다 연애 하수입니다. 제가 또 연애 선배로서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아마 특히 대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은 또는 고등학생님 분들도 여자친구가 또 사귀거나 이렇게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나의 여자친구, 사랑하는 나의 여성분이 달달한 유혹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을 던지냐면 오빠 나 내일 머리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미용실을 같이 가자라는 달달한 유혹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조언 한번 할게요. 가지 마요. 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남자는
미용실에 있는 체류 시간이요. 절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파마라거나 이럴 때 빼고는 평상시에 커트를 한다? 30분이 뭐예요? 10분, 15분 컷입니다. 무조건 빨리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미용실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 유혹에 빠져서 함께 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헬게이트가 열린다니까요. 아침에 가요. 해가 질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앉아있다가 할 게 없으니까 딴짓을 하죠. 그러면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엄청난 질문을 던져요. 오빠, 나 달라진 거 뭐 없죠? 무조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첫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용실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봤더니 잡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잡지가 미용실에 있구나. 근데 또 미용실에 잡지가 있는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왜? 만약에 거기에 소설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요. 무슨 소설책을 미용실에서 봅니까? 그냥 잡지를 봅니다. 근데 대박이에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그런 잡지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잡지의 내용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정말 딱 보고 나면 자극적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리고 딱 나오면은 5분 뒤에 그 내용이 딱 사라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잡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이렇게 훑어서라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이 한글에 난 잡지를 만드니까 그냥 글로 써서 갖다 뿌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봅니다. 잡지를 만들어서 뿌리니까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것이 바로 한글 보급 대중화 운동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 활동이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선어학회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10년을 한글이에요 이런 거예요 널리 알렸더라면 이제 여기서는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기준을 잡는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글을 널리 알렸으면 이제 동일한 뜻을 다 이해를 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래어 표기법 통일함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해야 돼요. 누구는 이거를 라디오, 누구는 이거를 카, 누구는 이거를 뭐 바나나, 엉망진창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걸 통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누구는 운동진에 띄우고, 누구는 은에 띄우고, 누구는 동에 띄우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거 통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표준어 표기법 통일함. 자, 선생님이요. 어릴 때 고향이 대구긴 한데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대구에서 약간 좀 더 벗어난 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대구보다 더 심했어요, 원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은동진이가 웃기면 은쌤 너무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낀다, 하하하하 위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통일해야죠. 그래서 표준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의 끝판대장이 있어요. 끝판대장. 그게 뭘까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을 만듭니다. 끝판대장이었던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해요. 이게 왜 정말 중요한 작업이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검제도가 사라지긴 했지만 실검제도가 있을 때 한 번씩 사자성어나 어떤 단어가 뜬금없이 실검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올라와요? 100%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거나 해서 막 그 단어를 막 했는데 틀려서 막 다 비웃었어요. 온 국민들이 보면서 저것도 몰라 하하하 비웃지만 근데 저게 진짜 뭐지? 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단어의 뜻이 뜨잖아요. 그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뜻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단어의 뜻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말 큰사전, 국어사전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고 했지만 당연히
일본의 방해로 완성하지를 못합니다. 한 3분의 1, 2 정도를 프린트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광복된 이후에 완성을 합니다. 요거 만드는 과정이 예전에 영화였던 말모이 그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 조선어학회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42년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3년 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거를 조작을 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건을 조작해요. 어떻게? 한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친구에게 친구 야 짝꿍 이거 봐. 태극기를 그려요. 이거 우리나라 국기다. 그걸 일본 경찰이 발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 유도할까요? 조선어학회에서 배운 거라고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다 잡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가게 되면은 여기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연구소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 잡지 한글, 가가날,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학회. 여기서는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통일한,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그리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이에요. 자, 종교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종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천도교, 그리고 대종교. 딱 2개 종교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오답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개신교나 천주교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둘의 활동이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신사참배거부운동이나 3.1운동에 참여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문화사업 했던 거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만 차이점은 천주교는 오답 선지로 많이 들어가요. 경향이란 잡지는 천주교다라는 거고, 만주에서 의민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거도 천주교 거다라는 거, 천주교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천도교와 대종교입니다. 천도교 기억나시죠? 동학이 이름이 바뀐 거였잖아요. 그래서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다라는 거고, 3.1운동 때 천도교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학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인내천 사상, 하늘님을 모시는 거. 천도교도 똑같겠죠. 그래서 인내천 사상에 따라서 어린이도 하늘이다, 소년운동을 전개했었고요. 그리고 후천개벽 사상 기억나시죠? 거기 맞춰서 개벽이란 잡지를 만들었고, 여성들도 하늘이다, 신여성이란 잡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했던 것도 복습이죠. 기억나십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이었던 1900년에 이완용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렸던 나철 아저씨가 바로 만든 종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우리 최고의 조상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였고요. 그리고 나철 아저씨는 1년 후에 나라가 뺏기자 여기 북간도로 가서 중강단을 만들었고,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게 바로 북간도에 있으니까 북로 군정서군.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철 샤랑샤랑꼴랑꿍,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 샤랑샤랑꼴랑꿍.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철이 창시하였다, 당군을 숭배하였다, 중강단을 만들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불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사찰령, 뭐 일본 불교의 침투 친일화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불교 같은 경우는 박중빈이 창시했고 세상행할 운동을 전개했는데 단독으로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오답 선지로만 들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문학 활동입니다. 자, 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요. 또 예술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예술인 갑니다. 일단 1910년대입니다. 여러 가지 넘어가시고 1920년대 알아야 될 것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 1920년대는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냐면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3.1운동을 계기로 무슨 사상이 들어옵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문학 작가들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동아리가 바로 카프라는 동아리가 있고요. 이게 딱 외우기 좋게끔 25년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량파, 그리고 이들이 쓴 작품을 신경량파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년대 유행했었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 등장했던 신경량파 문학 카프,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시간에 학창시절에 그렇게 많이 배웠던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 이상하의 빼앗긴 들, 우리나라 들이죠. 봄은 오는가, 요런 식의 작품들, 저항문학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일본의 탄압으로 아예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는 순수 문학이나 아니면 중일전쟁 이후로는 일본의 탄압이 심화되면서 그냥 친일 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저항 문학이 등장을 하죠. 윤동주의 별에는 밤 서시, 윤동주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이육사의 광야 절정, 다 언어 시간에 한 번씩 배웠던 작품입니다. 이육사도 시험 문제, 인물 문제로 한 번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의 그날이 오면, 그리고 친일 문학이 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이에요. 예술활동은 토월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극예술연구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리랑.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리랑은 언제다? 일본이 우쭈쭈 풀어줬던 1920년대 문화 통치 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도까지 알면 참 좋긴 하겠지만 나온규의 아리랑은 1920년대, 정확하게는 26년입니다.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규 아리랑 포스터를 던져놓고 아리랑 설명을 다요. 다음 같은 영화가 상영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를 찾으면 정답이거나 20년대 이야기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1910년대께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술입니다. 미술에서는 이중섭 선생님의 음매 민족의 현실을 표현했던 소, 그리고 체육에서도 하나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송기정 선생님. 송기정 선생님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나가셔서 금메달을 따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슴에 있는 시상할 때 요거를 태극기에서 일장기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 어떻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이거를 일장기를 또 삭제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사는 문을 닫게 되는 거고, 한편 송기정 선생님께서는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셨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송기정 인물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던져놔요. 이 스토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1936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일제 식민 통치 1기, 2기, 3기 중에 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때 내용을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창남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입니다. 고국 방문 비행을 했고 이게 20년대 스토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에는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예전에 최근에 15회차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15회차 이전의 과거의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말로 듣고 흘리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만주로 갔잖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피해서. 거기서 피해를 뭘 겪었습니까? 간도 참변을 겪었죠. 미스야 협정으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요런 설명을 다 해놓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만주 지역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가장 겪었던 고통이 뭐냐면 요거는 빼놓고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게요.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입니다. 스탈린의. 여기는 단독으로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연해주에 있었는 지역인데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사건인데 스탈린이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일본이랑 우리 소련도 싸울 수 있겠다. 근데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 어쨌든 국적상으로는 일본에게 나라를 망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일본의 프락치 스파이가 되는 거 아냐라는 이유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어디로? 지금으로 치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실제로 명분은 이거죠. 니들이 스파이가 될 수가 있다. 전쟁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데 실제적인 목적은 이렇게 봅니다. 얘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얘들이 개척했던 재산을 싹 다 몰수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 오지에 보내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BS 특집 다큐를 할 때 단독 MC로 나갈 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우리 고려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보시면은 통진이 그렇습니다. 여기
강제 이주됐다. 글로 남긴 거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흔적도 없어요. 여기다 놓고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와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에요. 자, 일본은 딱 하나만.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관동 지역이 지진이 일어나요. 예나 과거나 다른 나라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연재해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국가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국가욕을 하잖아요. 이때 일본이 수습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 욕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요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큰일 났다. 이 관동 대지진을 틈타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이 먹는 우물에 독약을 타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일본인을 죽이고 있다. 조선인이. 그리고 조선인이 일본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일본 사람들이 관동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을 대규모 학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동 대학살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스토리가 제 신문 박스에 들어가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일본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 같은 경우는 지도가 나와요. 연해주에서 철도 타고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스탈린의 강주 이주 정책을 찾아본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미국의 하와이 또는 사탕수수 농장 이런 데 끌려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가혹한 노동 조건에 혹사당하고 시달렸다라는 거. 그리고 의식 주변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